2007년 8월 31일 오후 5시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어부인 69세 오종근은 보성으로 여행 온 대학교 신입생 커플에게 배를 태워주고 바다를 구경시켜주겠다는 말로 속여 자신의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바다의 어딘가에 이르렀을 즈음 여학생을 보고 정력을 품게 된 오종근은 배 끄트머리에서 바다를 구경하던 남자 대학생을 밀친 후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피해자를 삿갓대로 수차례 내리치고 밀어내어 결국 익사에 숨지게 했다. 그 후 겁에 질린 여대생을 성추행하려 했으나 격렬히 저항하자 같이 죽어버려라 라고 외치며 그 여대생마저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만다. 오종근은 당시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이용해 쭈꾸미를 잡았고 아내가 보성 읍내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대학생 커플이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추락사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만다. 약 한 달 뒤인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오종근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놀러온 2명의 여대생에게 배를 공짜로 태워주겠다며 또다시 접근했다. 삐쩍 마른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여대생들은 오종근의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오종근은 다시 돌변했다. 여대생 한 명을 선상 내부의 작은 선실에 가둔 후 바깥에서 열쇠로 잠그고 나머지 한 명을 성추행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자 여대생은 격렬히 저항했고 오종근은 결국 여대생을 바다로 밀어 빠뜨려 버렸다. 갇혀있던 남은 한 명은 지독한 공포에 빠져 있었다. 겁에 질린 그녀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려던 오종근은 맹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와 뒤엉키다 같이 물에 빠졌는데 혼자서 능숙하게 배로 올라온 뒤 허우적거리며 배 위로 필사적으로 올라오려는 피해자를 삿갓대를 이용해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2명의 여대생 모두 사망했다. 오종근은 두 번째 사건에서 꼬리가 밟혔다. 피해자는 배를 타기 직전 자신의 휴대폰을 함께 온 남편을 찾고 있던 지나가던 30대 여성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직전 문자를 보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든 이 30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전 직원을 소집하여 해안과 해상을 수색하다 다음날 오전 8시 25분경 보성 등량만 앞바다에서 피해자 한 명의 시체를 인양했다. 경찰은 용의 선박을 찾아내기 위해 관내 335대에 달하는 선박들의 사건 당일 출항 내역을 추적, 오 씨의 배가 오전과 오후의 정박 위치가 달랐다는 점을 밝혀낸다. 경찰이 선박 내부를 수색하자 여대생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볼펜, 머리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어 오종근을 용의자로 지목, 집에 숨어있던 오종근을 체포했다. 오종근은 여대생 2명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녀 대학생을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인지 한 어선의 쌍끌이 어망에 피해자들 중 한 명의 디지털 카메라가 우연히 걸려 올라왔는데 바다에 빠진 터라 어렵게 복구된 피해자의 카메라에 담긴 그날의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사진 속의 오종근이 피해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오종근은 대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고령 범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도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한다. 가해자는 69세라는 고령에 165cm의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오랜 세월 바다 위 어부 생활로 다져진 완력과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배에서의 상황이 익숙하지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노인이 이런 악마로 돌변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오종근은 2명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고 한 명씩 분리해서 상대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젊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온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범인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건장한 장정들조차도 난간만 겨우 붙들고 아예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오종근의 범행 동기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2차 사건에서 선실에 갇혀있던 여대생이 자신의 친구가 먼저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 선실 내부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곳곳에 숨겨놓았기에 증거물들로 발견된 것이라 한다. 오종근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지 않고 워낙 태도가 뻔뻔하여 경찰들이 피해 학생들의 생전 사진과 사후 사진을 대조해 보여주며 그에게 애원하다시피 추궁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들 앞에서는 고압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던 오종근이 분석을 하러 들어간 권 교수가 경찰청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히기가 무섭게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느냐 라고 장장 30여 분을 하소연하면서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힘없는 노인처럼 연기했다고 한다.
당시 권 교수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 너머로 이미 오종근의 진술 모습을 지켜봤던 터라 자신이 신분을 밝히자마자 태도가 180도로 바뀌는 오종근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사이코패스적 특성은 사건에 대한 진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건을 수뢰하면서 전혀 감정적 표현이나 설명이 부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유영철의 자필 진술서에서 보이는 특성과 유사하다고 한다. 사건 1년 후 오종근의 아들은 충격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살인의 추억.